네, 오늘은 2주차죠. AI로 전자책 만들기입니다. 전자책 만들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자책 하면은 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나는 바로 전자책 만들어서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지. 또는 이거 좀 팔아서 좀 수익화 해야지. 뭐 같은 말이죠. 네.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1. 어, 아니다. 뭐 나는 이거를 어떤 나의 마케팅 용도로 활용할 거다. 이 한번 궁금합니다. 수강생분들의 이 전자책의 활용 목적이. 네. 1, 2 모두. 그쵸. 네. 2. 네. 제가 저도 이제 이쪽 AI 쪽에서 조금 계속 강의를 오래 해보니까 전자책은 어,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뭐 무료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뭐 오픈톡방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전자책이 판매가 잘 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이 너무 흔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를 막 열심히 읽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수집 욕구처럼 쟁여놓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다 읽지 않은 전자책이 한 켠에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최근에 전자책을 구매한 적이 있었나? 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최근에 구매한 적이 없는데 내가 판매하면 누가 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안 사는데 내 거는 잘 팔릴까를 생각하면은 네, 그쵸? 네, 저도 전자책 구매 같은 거는 잘 안 했는데 내가 만들어서 판다고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책 자체가 메리트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이 전자책은 음, 그러니까 전자책을 일단 첫 번째로 판매를 할 거라면은 전자책 자체가 어떤 퀄리티나 뭐 콘텐츠가 좋아야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전자책 자체보다 그 파는 사람의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전자책을 간혹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매할 때 그 전자책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판매하는 사람이 애초에 내가 보고 있던 뭐 블로그 구독자라거나 아니면 유튜버 이런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올려주는 정보들은 실제로 꽤 괜찮아. 그리고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생기죠. 쉽게 말하면 팬이 되는 겁니다. 이 팬이 있어야 판매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1을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반대로 내 팬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책이라는 거는 내 팬한테 파는 거지 팬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팔리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전자책으로 수익화 뭐 이렇게 그렇게 뭐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전자책을 통해서 나의 펜을 만드는 용도로 쓰는 거지, 마케팅 용도로 쓰는 거지. 이걸 통해서 바로 판매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 전자책은 아무도 안 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한켠에다가 버튼을 만들 겁니다. 네, 전자책 무료 받기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든 전자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제가 지난 1회차 때 말씀드렸죠. 나의 잠재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는 곧 나의 돈이라고. 네, 이게 나의 나중에 잠재 고객 데이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전자책 만드는 거는
물론 제가 오늘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 기수분들의 전자책인데요. 이런 전자책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건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죠. 명상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전자책을 제공해 드릴게요. 예, 당신의 이메일과 이름을 알려주시면은 무료로 전자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챗봇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챗봇과 전자책과 웹사이트를 다 연결할 겁니다. 예, 이런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시식 코너 있잖아요. 전자책은 이 시식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식 코너를 통해서 나의 미래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네,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책이라는 게요, 어, 음,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좋은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네, 오늘 교환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혹시 어떤 전자책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요즘은 특히 전문가라는 말이 좀 무색해진 것 같아요. 전문가의 경계가 다 없어졌습니다. 물론 의사, 변호사, 세무사 뭐 이런 전문 자격증이 있는 직업은 조금 버티고 있는데 그거 외에 뭐 어떤 디자인 쪽으로나 영상 쪽으로나 뭐그 일반 사무직군 또 뭐 모든 지금 뭐 캐드라든가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쪽이나 모든 직군들은 기존에 그 사람만의 어떤 노하우나 경력이 있잖아요. 그거가 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별화 포인트였는데 AI가 등장하면서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저만 해도 그냥 AI로 지금 기업 광고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배우고자 하면은 그게 다 컨텐츠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전자책으로 만들 만한 컨텐츠가 없다. 그러면은 어, 내가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부터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블로그를 한다. 또는 유튜브를 한다. 웹사이트 만드는 거 같이 해보니까 뭐 수강생분 중에서는 뭐 타로 쪽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영어 교육 쪽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사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거나 직업이 아니라 그냥 취미나 내 내가 좋아하는 일 이쪽으로 먼저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없다. 그것도 없으면은 내가 겪었던 경험, 음, 이 경험도 없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AI라는 걸 배우고 있잖아요. 이 AI라는 걸 배우는 것 자체를 컨텐츠화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하려고 지금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세상입니다. 내가 어떤 뭐 나의 어떤 기존에 내가 기존에 하는 일을 안 할 거야 해도 내가 지금 새로 배우는 이 경험 과정 이거 자체가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을 만드실 거면은 일단 이걸로 이런 걸로 출발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전자책의 구성 요소는 일단 이렇게 나뉩니다. 표지, 목차, 내용, 저작권법, 워터마크.
네, 이게 있으면은 한 권의 전자책이 빠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 2시간 안에 다 만들어 볼 겁니다. 전자책 이미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자책이라는 게 뭐 그만큼 이제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으니까요. 근데 기존에 만든 내 전자책이 있다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그 전자책을 활용해서 더 업데이트 시키는 전자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네,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전자책 내용부터 만들어 볼게요. 네. 제가 무료 특강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챗 GPT가 약 월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GPT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는데 무료 버전은 너무 퀄리티가 좀 떨어져가지고 예, 유료 버전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음, 이게 이제 저희도 좀 고민이 됐어요. 이 전자책 AI 강의를 하려면 이 수강생 분들한테 유료 GPT 결제하고 오세요라고 처음에 말하니까 되게 거부감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것 강의비도 냈는데 그것도 해야 돼요? 이러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고민을 했죠. 정기님과 어떻게 하지?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는 이제 어, 챗 GPT에 API를 끌어와 가지고 저희가 저희만의 그 강의 용도에 맞는 걸로 좀 커스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의 URL 주소는 다른 데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유료로 해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공유하시면 안 되고 이걸로만 해서도 전자책을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GPT 쓰신 분들은 GPT 써보셔도 돼요. 비교해서 쓰셔도 됩니다. 비슷한 퀄리티가 나와요. 네, 인생 이막을 위해서 자체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 거라서 외부에는 진짜 공유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이 트래픽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공유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전자책 GPTS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자책 GPTS. 네, 이거의 사용법을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기 전에 네, 카톡과 우리 채팅방에다가 URL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단톡방에도 올려드릴게요. 녹화본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네,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고, 지금 PPT가 공유가 되어 있군요. 잠시만요. 네, 잠깐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제가 드린 URL로 접속하시면요. 이런 마이 이북 제작해가지고 이런 가이드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아직은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한번 좀 보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딱 한 분만 가능한데 참여형입니다. 참여형. 나는 이거 주제로 전자책 주제 써보고 싶다. 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골라가지고 오늘 그 주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라이브입니다. 예, 뭐 사전에 준비한 거 아니니까 혹시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평소에 써보고 싶은 전자책 주제 있었다. 한번 적어주시면은 채팅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수님께서는 잠, 은수님께서 내면 치유, 수면, 실패하지 않는 창업 성공 노하우, 혜진님, 클레어님, 전혜선님이신 것 같은데, 동화, 누워서 자라는 나무, 동화책. 제가 오늘 이제 실습의 어떤 그 목적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음, 영어 소통의 달인, 어,
잠시만요. 좀 뭔가 예시 사례로 뽑기 좋은 거를 좀 네, 골라보겠습니다. 음, 비비알님, 고양이 공부, 관광 코스 기획. 아, 이게 제가 고르는 기준이 있는데요. 너무 추상적이면은 전자책도 되게 추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구체적인 주제를 뽑으신 분을 좀 골라볼게요. 어, 캔마 사용법. 혹시 이런 건 어떠세요? 음, 지금 뭐 이렇게 내면 치유, 뭐 창업 성공 노하우, 뭐 동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영어 소통의 달인, 디지털 범죄 예방하기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걸 조금 이 수강생분들의 사례를 좀 구체화해서 우리 태수님과 은수님의 그 내용을 합쳐보겠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내면 치유와 수면의 관계. 그러니까 저도 내면 치유에 관심이 많거든요. 정신 건강이나 힐링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그게 잠이랑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한번 좀 섞어가지고 주제를 정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라이브로 정한 겁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오늘 주제는, 네, 수면과 내면, 내면 치유. 내면 치유 하면은 조금 추상적일 것 같아서 정신 건강으로 해봐도 될까요? 정신 건강의 관계. 예,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수면과 정신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도 이런 심리학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니까 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전자책 주제를 먼저 적어볼게요. 1. 수면과 정신 건강의 관계. 어, 뭐 여기 보면은 이거의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책 주제를 적어주고 부제를 적어주고 책 내용에 핵심적으로 들어갈 내용 세 줄을 적어달라고 하는데 이거 다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 쓰면은 더 좋지만 처음에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써보겠습니다. 수면과 정신 건강의 관계라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로 전자책을 써볼 겁니다. 자, 너무 신기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AI죠. 수면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주제로 한 전자책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론, 네, 목차를 쫙 뽑아주죠. 수면이 인간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2번 수면의 중요성, 3번 수면 장애, 4번 정신건강과 수면의 상호작용, 5번 건강한 수면 습관 형성, 6번 사례 연구까지 나와요. 네, 7번. 그래서 결론. 네, 목차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우리 은수님과 태수님의 오늘 이제 이 주제니까 여쭤볼게요. 혹시 이 목차에서 내가 좀 이 내용도 넣었으면 하는 거 있을까요? 있으면은 알려주시고 없으면은 이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내용은 좀 보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뭐 잠과 어, 정신 건강에 관해서 어, 네, 한번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스트레스 좋습니다. 은수님께서 스트레스 말씀하셨어요. 예,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줘라고 해볼게요. 어, 그리고 태수님께서는 깊은 잠이 건강을 좌우한다. 그러면은 일단 은수님에 대한 내용을 넣고 깊은 잠, 숙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에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추가할 내용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수면 패턴, 이 수면과 연관해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 방법을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얘가 알아서 잘 뽑아주죠. 자, 숙면에 관한 내용도 추가해줘. 네, 같이 지금 라이브로 한번 만들어 보는 중입니다. 네, 숙면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뭐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 숙면을 촉진하는 생활 습관, 숙면을 위한 심리적 접근, 숙면을 돕는 운동 및 식습관. 네, 제가 말한 주제에 대해서도 목차를 엄청 많이 뽑아주고 있네요. 아, 근데 이게 목차가 엄청 길어서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음, 잘했어. 그런데 지금 목차 내용이 너무 길어. 어, 음, 위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 위해 적절하게 너가 알아서 목차를 구성해 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머리 좋은 비서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아까 첫 번째 목차에다가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도 섞이고 숙면에 대한 내용도 섞여서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어, 좀 압축해가지고 목차를 구성을 해줬습니다. 네, 싹 다이어트가 됐죠. 네, 수면에 대한 여기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상호관계까지 나오고요. 은수님께서 말한 스트레스 관련, 태수님께서 말한 숙면 관련 내용들까지 다 포함되는 목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 목차로 좀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좋아. 이 목차로 책을 만들어 보자. 각 목차에 맞는 상세 내용을 만들어 줘. 만들어 주는데, 만들어 줘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기니까 만들어 주는데, 1장부터 서론부터 결론까지 음, 각 챕터마다 음, 몇 자 정도라고 할까요? 한 A4, A4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을 부탁해 라고 해볼게요. AI는요, 내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할수록 내가 원하는 답에 맞춰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직장 생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좋은 상사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지시를 정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부하 직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각 챕터의 내용을 A4 한 장 분량 정도로 작성을 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각 챕터의 내용을 A4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서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각 챕터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있어요. 어, 이 AI는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A4 한 장을 말하잖아요. 근데 AI가 인지할 때는 이 한글에 대한 그 글자 수 크기가 영어보다 훨씬 길게 느껴요. 그래서 A4 한 장, 이거 A4 한 장 아닌데? 라고 하는데 이게 AI가 볼 때는 A4 한 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짧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시면요. 한 번에 짠 이게 아니고 만든 다음에 일단 목차를 만든 다음에 목차도 조금 수정하고 그 수정한 목차를 가지고 내용을 살을 덧붙이고 네, 내용을 덧붙인 걸 가지고 조금 조금씩 또 보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내용을 알아서 다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뭐 지금 기다리기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예, 서론. 아, 이게 지금 자동으로 스크롤이 내려가서 2장 스트레스 이해하기. 네, 스트레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상으로 생활에 활력을 주고 도전적인 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 잠 못 자죠. 스트레스는 이게 좀 너무 빨리 내려가는데 3장 숙면의 장애물. 네, 숙면의 장애물. 아까 우리 태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고요. 과중한 업무나 뭐 개인사, 재정적인 걱정으로 인해서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또는 스마트폰. 저도 자기 전에 쇼츠 보면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에러가 났네요. 다시. 네, 방송사고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에러가 나면요. 잠시만요. 네, 에러가 나면은 이어서 작성해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저희가 제작한 툴의 어떤 그러니까 이건 GPT도 그래요.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다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GPT도 그래요. GPT도 뭔가 어떤 네트워크 오류가 나면은 기존의 대화 로그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다가도 중간중간 에러가 있으면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다듬었던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일단 저장을 해 놓습니다. 해 놓을게요, 저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목차를 이렇게 돌려 깎아 가지고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론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러가 나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클리어 챗을 해주세요. 클리어 챗이라는 거는 리셋을 말합니다. 이렇게 리셋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리셋을 하고 나서 네, 아까 아까 이제 작성한 거 복사한 거를 붙여 넣어줘 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엔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긴 넣으니까 알아서 얘가 또 이어서 쓰는데요. 이거 새로 고침하고 네, 잠깐 클리어 챗 해서 네, 멈추게 할 때는 새로 고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존 내용을 복사하고요. 빼기 쓰고 여기까지 작성을 아까 했어. 근데 저희가 4장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5장부터 다시 작성해 줘 라고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가 아까 제가 목차, 이 목차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복사한 겁니다. 복사하고 나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 작성을 아까 했어. 그러니까 1장부터 4장, 그리고 목차 더 이상 쓸 필요 없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5장부터 다시 작성해 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얘가 이 챕터에 맞게 목차에 맞는 5장을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의 주제가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 촉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알아서 또 잘 해줍니다.
네, 5장의 내용을 굉장히 잘 정리해가지고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6장. 네, 지금 저희 목차가 6장까지가 본론이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면서 책이 끝나는데요. 네, 너무 좋죠. 우리가 생각하는 AI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네, 결론.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1장부터 6장까지 뭐 이렇게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책은 수면, 스트레스, 정신건강과의 상호관계를 탐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고 예, 바로 이 부분이 태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이 부분은 은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팁과 이 실천 방안을 이 본론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됐어요. 지금 1장에서 5장은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놨는데 이 내용을 이따가 다 한번 한 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네, 결론도 마찬가지로 우리 태수님이 은수님이 말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과 정신 건강을 강화시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본론과 내용까지 완벽하게 다 만들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혹시 지금 이북 이렇게 열심히 써보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멈추시고 그건 이제 나중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잠깐 멈추시고 제가 좀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책 어떤가요? 이 책에 대한 어, 느낌을 한번 예, 뭐 제가 1장에서 5장은 날라갔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거에 대한 느낌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후기.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이 책에 대한 느낌이나 후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다 네, 여기 책 GPT 쓰고 계신가요? 네,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잘 구성이 되네요. 라고 태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짜여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냥 그런 느낌. 성열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비비알님, 몸이 건조한 것 같아요. 흥미가 떨어져요. 은수님, 기존 일반 상식 같은 느낌이요. 안혜진님, 너무 딱딱한 정보성 내용. 네, 울프써니님, 상식적 수준에서 좋은 말만 모아 쓴 것 같다. 전문가라면 좀 더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야 될 텐데. 지금 다 정답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있습니다. 신화성님, 대략적인 책으로는 괜찮은데 전문적인 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케이트님, 인터넷과 다를 바 없다. 제가 이 3기분들이 진짜 되게 수준이 많이 높다고 느끼는 게, 음, 지금 보시면요. 이게 AI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AI는요. 음,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만 경험하거나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상식에 뭐 들어가지 못한 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서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적인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럴걸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를 보거나 블로그를 보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영역이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해서 보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알 법한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굳이 안 들어도 되죠. 그냥 인터넷 뉴스 찾아봐도 되고, 뭐 그냥 기초 상식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에나 다 있으니까. 케이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좋은 책을 만들려면은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비알님 말씀대로 붐이 건조한 것 같고 성열님 말씀대로 잘 짜여진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밋밋한 거예요. 우리 혜진님 말대로 너무 딱딱한 것도 그런 이유고요. 은수님 말씀대로 기존 일반 상식 같은 이유가 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경험이나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나열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전자책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과정이나 지식을 활용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렇게 해야 나의 이야기가 들어감으로써 이 책에 생동감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내가 불면증 환자였어, 사실. 그런데 음, 뭐 이제 이거는 뭐 허구지만 한번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 좋아졌어. 그 전에 불면증 환자였어. 그래서 평소에 일을 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자주 놓치고 운전을 할 때도 계속 불안한 느낌이 있었어. 그런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굉장히 좋아졌어.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되더라. 나의 그러면서 나는 점점 삶의 자신감을 찾아갔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어. 자, 어떤가요? 이거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죠. AI는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런 내용을 쓰면서 여기까지가 나의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토대로 전자책의 한 챕터를 만들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주제 자체가 오늘 처음이죠. 자, 이 딱 제목부터 궁금하지 않나요? 나의 회복 여정, 불면증에서 자신감까지. 이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사가 궁금합니다. 본능이에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됐대. 어떻게 부자가 됐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불면증을 있었는데 자신감을 얻었대요. 어떻게 회복을 했지? 궁금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챕터는 한 불면증 환자가 어둠을 뚫고 나오는 극적인 여정을 탐색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밤새 잠 못 드는 불면증에서 벗어나 정신적 웰빙과 자신감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제 내용을 토대로 살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불면증과의 사투해서 나는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어느 날 나는 내 삶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 회복과 자신감의 발견. 정신과 상담은 나에게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불면증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여정일 수 있지만 회복의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성장은 더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런 내용들이 더 독자들이 궁금해하고 도움되는 내용 아닐까요? 이 정신건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 이런 내용들도 물론 맞죠. 물론 맞는데,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정석적인 내용이고,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밖에 못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태수님께서 내가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잠이 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어. 그런데 맨발 걷기가 좋다고 해서 하루 걸었는데 약 보름간 걸었는데 잠을 깊게 잘 수가 있었어요. 이 내용도 제가 그냥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이 내용으로도 챕터를 만들어줘 해볼게요. 네, 이렇게 또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전자책은요, AI가 만들어주는 게 한 8 정도면은 나의 개인적인 의견, 경험, 생각, 과정, 이런 것들이 20%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섞여야 돼요. 내 이야기들로만 다 채우면은 그것도 그 책의 주제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진짜 이런 정신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뭐 식습관이라든가 수면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들어준 거 8,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20. 네, 80대 20 비율이 저는 네, 네, 완벽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그 기존의 다른 분의 전자책인데요. 다른 수강생분의 50대 이후에 귀촌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근데 보면은 이 귀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로만 내용들이 채워지니까 조금 딱딱한데 좋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분께서는 그 보험사 쪽에서 일을 하시는 수강생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보험금 제대로 받기, 일상적이죠. 일단 주제 자체가 굉장히 이런 일 필요할 수 있죠. 나중에 보험금을 내가 부당하게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은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업무 자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얘한테 주면서 야, 내가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여기 보면은 아래에 전화번호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 AI가 이런 거 모릅니다. AI가 몰라요. 근데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넣지 못하는 내용까지 섞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본문에 보면은 기본적인 보험에 관련된 기초 상식적인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뭐 보험금이란 청구 과정, 서류 준비, 지급 결정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진단비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 서울중앙지검법원 2021 가합 뭐 이런 판결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 판결문은 AI가 만든 걸까요? 이분의 어떤 기존 자료를 활용한 한 걸까요? 네. 기존의 자료를 예, 활용한 걸 겁니다. 제가 아까 전자책 기존에 만드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울프서니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울프서니님도 전자책 만드셨죠. 그 전자책을 얘한테 던져주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보완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파생시켜가지고 다른 영역으로도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면은 영어 교육에서도 되게 파트가 많잖아요. 뭐, 뭐 전화 상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1대1 과외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멤버십이나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교육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형태의 전자책에 대해서도 내용을 그 기존 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핵심을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가 혹시 되셨나요? 그러니까 AI가 잘 하는데요. AI로만 만들게 되면은 아까처럼 좀 딱딱한 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 책을 살아있게 하려면은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AI로만 100% 만든 전자책은요, 저는 딱 봐도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일단 팔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 우리가 사는 전자책들의 내용들은요, 지극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내용들로 차 있는 것들을 보통 사요. 어떤 그 사람의 투자 경험담, 아니면은 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 뭐, 그러니까 기초 상식적인 거를 사지 않죠.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걸 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책도 이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저는 AI 쪽에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로 100% 컨텐츠를 만드는 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나만의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그거를 예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면은 그거 자체가 남들은 따라해서 만들지 못하는 콘텐츠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후 과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왜 여기서 좀 이렇게 막 좀 열변을 토하냐면요. 그런 분들 계세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몇 분 만에 다 만드시고, 아, 이거 전자책 왜 안 팔려요? 이렇게 해요.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혹시 이거 이렇게 만약에 수강생분이 돈 주고 살라고 하면은 사실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멋쩍어하면서 아니요, 안 사죠. 이래요. 근데 그럼 그거 어떻게 팔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 경쟁력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섞어낼 때 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전자책을 내용을 다 만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자, 목차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목차를 일단 만들고 나서, 주제를 먼저 던져줬죠. 수면과 정신 건강의 상관관계라는 주제를 던져줬더니 목차를 쭉 뽑아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교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방금 라이브한 내용과는 좀 달라요. 이 순서만 보시면 됩니다. 이 목차를 만들 때요. 이 목차가 마음에 들면은 그냥 진행하면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차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용을 조금 바꿨어요. 네, 태수님과 은수님의 어떤 그 니즈를 반영해가지고 목차를 일부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꾼 목차를 가지고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차에 맞는 사를 다 만들어 줬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가지고 있는 경험, 자료, 지식 활용해야 됩니다. 그냥 AI로만 100% 만든 거는요,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전혀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음, 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 저는 돈을 받고 팔려면은 조금, 많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돈을 받고 팔 정도의 컨텐츠는 솔직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만 만든 거는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네, 아까 제가 이 오늘 처음 보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으로 경험을 만들어 가지고 이 책 내용을 채워봤습니다.
이 채운 책을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책으로 바꾸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전자책에는요, 저작권법 문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고요. 모든 전자책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채팅과 녹화본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줌 채팅엔 안 올라가서 카톡방에다가 올릴게요. 아, 네, 전자책 저작권법 문구. 네, 지금 저희 카톡방에 저작권법 문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법 문구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책 표지 만들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죠. 네, 책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책 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책 표지는요, 혹시 미리 캔버스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미리 캔버스는 제가 이따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만 다 드리고 할게요. 네, 미리 캔버스가 참고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는데요. 무료로는 조금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는데 약간 편법으로 해서 한 달 동안 무료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미리 캔버스를 가시면요. 한 달 무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이제 예전에 썼었다. 그러면 구글 계정을 새로 만드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미리 캔버스, 이렇게 미리 캔버스 주소도 드릴게요. 네, 녹화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톡방에도 올리겠습니다. 네. 이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시면요. 여기 바로 시작하기라고 있습니다. 이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왕관, 이 프로 사용해 보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가 유료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 사용해 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 달간 무료 사용해 보기. 그러니까 한 달 써보고 결정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무료로 프로 시작하게 하고 월간 구독 14,900원 네, 클릭합니다. 이거 바로 결제되는 거 아니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네,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독해지를 바로 하세요. 그렇게 해도 그러면은 프로 끊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끊기지 않습니다. 바로 구독해지를 하셔도 네, 구독해지를 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구독을 해지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네, 그래도 해지할래요?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네, 끝까지 붙잡습니다. 네, 끝까지 붙잡는데 이렇게 위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체크하고 구독 해지를 클릭했더니 네, 구독 해지가 된 거예요. 구독 해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프로가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프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써보고 나서 결정할 게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써보고 나서 뭐 유료 이거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 이후에는 선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캔버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무료 플랜이에요. 이거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 눌러볼게요. 여기 템플릿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에서요. 이 템플릿에서 책 표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템플릿을 눌렀고요. 책 표지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예쁜 책들에 이 템플릿이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왼쪽 위에 이 노란색 왕관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노란색 왕관이 유료만 쓸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딱 봐도 조금 퀄리티가 괜찮은 거는 유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유료로 유도를 하는 거죠. 미리 캔버스 측에서.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무료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실습을 위해서 이 책 표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왕관이 안 붙어 있으니까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고 이 템플릿 사용하기를 클릭할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만들어집니다. 이 너무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 템플릿 검색에서요. 여기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 템플릿이 들어오면요. 여기 내용들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전자책 만드는 곳으로 가서요. 제목을 한번 보죠. 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 책 제목도 지어야 되고 이 아래에 보시면은 책 구매할 때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지를 그 설득하는 문구들이 있어요. 이런 카피라이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여태까지 작성한 책 내용으로 책을 발행할 건데 책 제목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 제목을 5개 추천해 줘라고 해볼게요. 예, 책 제목도 한번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AI랑. 네. 어떤 걸로 할까요? 뭐 1번부터 5번. 네, 같이 한번 만들어가는 책이니까 어떤 걸로 하면 할지 좋을지 네, 번호를 통해서 표해 주시면은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3번. 아, 그쵸. 예, 3번. 우리 울프서니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아, 비비알 님도 3번이시군요. 이거를 이렇게. 아, 은수님도 이 책 제목이 인기가 좋네요. 네. 자, 이렇게 해보죠.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한 안내서인데, 글씨를, 뭐 이 간격은 예, 내 입맛대로 좀 줄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간격도 좀 조정해보죠. 자간 말고 행간을 좀 벌려보죠. 이렇게 해서, 뭐 글씨체는 뭐 적당하게, 음, 별로 안 예쁘네요. 네.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저희가 지었기 때문에 하루와 3기 수강생분들 공동 지음 맞나?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공저라는 표현이 좋겠군요. 네. 네.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여기랑 여기 문구들도 이렇게 적어줘야 되잖아요. 참고로 여기 약간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것도 그 유료로 지금 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료 안 쓰면은 이렇게 모자이크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의 어떤 좀 상술적인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소개할 책 하단에 책을 소개할 카피라이팅도 5개 작성해줘 라고 해볼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한번 같이 선택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그 번호로 아래의 내용을 채워 넣겠습니다. 네. 보면은 정신과의 상담부터 제가 만들어낸 개인적인 이야기죠. 맨발의 치유, 이거는 태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1번부터 5번 좀 어떤 게 끌리시나요? 2번 울프서니님 2번 네, 빠르게 실습을 위해서 바로 2번으로 해보겠습니다. 2번 내용이 이건데요. 아, 이거 너무 기네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좀 잘라서 예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맨발이 닿는 곳마다 깊은 잠의 선율이 흐릅니다. 너무 시적인 문구네요. 자, 아까 제가 다 답을 넣은 내용은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별 아래 걷기는 자연 속에서 발견한 수면의 비밀을 당신과 나눕니다. 네, 너무 궁금한 내용들로 잘 만들어줬네요. 와, 걷기를 통해서 숙면을 해결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네, 대충 이런 식으로 요 카피라이팅 문구는 계속 뭐 10개 만들어 달라면 10개 만들어주고 100개 만들어주면 100개 만들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 책의 표지가 될 겁니다. 저장은요, 여기 우측에 다운로드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워터마크가 적용된 시안 다운로드. 아, 이게 제가 무료 버전이라서 그래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뭐 한 달 유료를 쓰면은 이런 워터마크 없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료 템플릿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워터마크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제가 음, 녹화본을 위해서 이 과정도 좀 PPT로 좀 남겨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과정을 남겨놓은 거니까 천천히 한번 캡처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네, 미리 캔버스를 클릭하시고요. 가입을 다 하신 다음에 템플릿에서 이 책 표지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책 표지. 그 다음에 책 표지로 검색을 해서 여기서 유료면은 왕관이 있는 템플릿도 쓸 수 있고요. 유료가 아니라면은 왕관이 없는 저처럼 이런 템플릿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템플릿을 하나 정해줍니다. 책 표지를. 내 마음에 드는 책 표지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저희 넣었죠. 제목 넣었습니다. 이거는 북커버 사이즈가 있어요. 표준 북커버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서 책 표지로 맞게 검색을 하셨다면은 기본적으로 사이즈 설정이 이 북커버에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안 해주셔도 돼요. 이 책 표지를 통해 가지고 템플릿을 들어오셨다면은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넣었죠. 제목 넣었고, 네, 카피라이팅 뭐 또는 아이콘, 여기 나만의 카피, 어, 아이콘은 제가 지난번에 받는 사이트 알려드렸죠. 페비콘. 그리고 카피라이팅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전자책 GPT 얘를 통해서 책 내용을 다 만들 뿐만 아니라 카피라이팅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지금 라이브로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카피라이팅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글씨체 정하고 아까 글씨체 제가 바꿨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걸 왜 했냐? 표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표지. 그래서 이 표지를 다운을 먼저 받아주세요. 음, 잠시만요. 이 회의에 참가자가 많아서 참가하거나 퇴장한 사람들에 대한 시스템 메시지가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네네. 잠깐 지금 어떤 줌에서 어떤 시스템 메시지가 떠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 카피라이팅, 책 소개하는 문구도 제가 그 AI랑 만들었습니다. 전자책 GPT랑. 그래서 위 내용에 맞는 카피라이팅 문구를 너가 알아서 만들어줘. 나 이거 표지에 사용할 거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저 툴 하나로 전자책도 만들고 카피라이팅도 만들고 제목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지랑 내용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이걸 전자책으로 만들어야겠죠. 구글 독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야, 네, 여보야? 네, 구글 독스로 들어가면은 어, 잠시만요. 네, 제가 이 구글 독스 들어가는 방법은요. 그냥 구글 독스라고 검색을 하세요. 네, 구글에서 구글 독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맨 위에 구글 닥스 온라인 문서 편집기가 나옵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주셔야겠죠. 로그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빈 문서를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책을 열심히 만들었고 표지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그걸 다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엔터를 쭉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로 이 마우스 커서를 여기 깜빡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 1페이지로 다시 오세요. 1페이지에서는 표지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에는 표지를 올릴 거예요. 표지 올리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버튼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할게요. 여기 왼쪽 위에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삽입을 눌러주시고요. 요 다시 위에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다시 삽입, 이미지, 컴퓨터에서 업로드. 네, 이걸 눌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만든 이 표지를 이렇게 클릭해 줬더니 이렇게 표지가 올라가긴 하는데 표지가 약간 여백이 있는 상태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표지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표지를 클릭을 하고 여기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은 텍스트 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해야 나와요. 이미지를 클릭하고 나서 이 네 번째 버튼 텍스트 뒤를 클릭해 줍니다. 이걸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두 칸 오시면은 위치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페이지의 위치 고정이라고 된 거를 체크해 줍니다. 두 번째에 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 세 번째에 보면은 점점점에서 이미지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옵션을 클릭하고요. 크기 및 회전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런 그 메뉴창이 뜨는데요. 이 위치를 클릭하셔가지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위치라고 있습니다. 위치. 이 위치를 클릭하셔가지고 요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이거를 둘 다 0, 0으로 바꿔주세요. 네. 위치를 가서 X축 0, Y축 0cm로 바꿔주면은 그 다음에 여백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표지가 이 왼쪽 위로 딱 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지금 잘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쉽습니다. 이 오른쪽 끄트머리를 잡고 드래그를 해서 이 한 페이지, 1페이지를 다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페이지는 우리가 아까 미리 캔버스에서 만든 표지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부터는 내용이죠, 내용. 자, 근데 내용 넣기 전에 먼저 저작권법 문구를 아까 제가 단톡방에 올린 내용들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작권법 문구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넣어줍니다. 뭐 간격 같은 거나 글씨 폰트 크기 같은 거는 적당하게 내 입맛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떠가지고 네. 어, 자, 저작권법 문구까지 넣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본문 내용을 넣어야겠죠. 네, 본문 내용은 목차니까 3페이지에서 한번 넣어줘 보죠. 엔터를 쭉 쳐가지고 3페이지에 아까 여기 이 얘랑 만든 거 넣어볼게요. 이게 제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어 띄어쓰기랑 이런 것들이 다 깨졌는데 결론. 자, 이게 서론이네요. 기존 건 다 끄겠습니다. 네, 이게 서론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간격 맞춰주는 거는 쉽죠? 이렇게 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다음에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거를 뭐 앞에다가 뭐 이걸 뭐 가운데 정렬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이렇게 구성을 하고 뭐 여기다가 굵은 글씨를 주고 싶으면은 이렇게 굵은 글씨를 줘도 되고 네, 글씨 크기 같은 것도 폰트 같은 것도 우리 아이맵 했는데 이 정도는 너무 쉽죠. 이런 것들도 글씨 폰트 같은 것도 내 입맛대로 여기서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실습이니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글씨 크기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에다가 목차 해서 빼기 빼기. 네. 뭐 이거 간격 맞추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조금 시간만 들이면 예쁘게 맞출 수가 있겠죠? 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목차가 나왔으면은 목차는 뭐한 30 정도 해보죠. 네. 목차가 나왔으면은 이 다음에는 본문이 나와야겠죠? 이제 매 장마다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1장에 대한 내용. 아, 이게 지금 한번 중간에 잘려가지고 조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기가 나쁜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1장. 지금 A4 한 장 분량으로 하니까 약간 내용이 조금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A4 한 장이 아니라 2장 또는 3장 분량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장. 뭐 저는 지금 실습을 위해서 제가 어떤 뭐 편집이라든가 뭐 아니면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런 건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용을 이제 더 보충하거나 하려면은 뭐 예를 들어 4장이 내용이 좀 부실해. 야, 그러면은 야, 4장 조금 이상한데 4장 내용을 다시 만들어줘. 또는 4장 내용을 더 보완해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5장은 또 내용이 또 괜찮네요.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줬습니다. 5장. 한번 해줘 보죠. 지금 보면은 5장 내용은 괜찮은데 4장 내용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4장을 한번 해줘. 바로 라이브로 해보겠습니다. 4장 내용이 너무 부실해. A4 용지 3장 분량으로 4장 부분을 다시 작성해줘. 4장 부분을 네, 이렇게 해주면요. 얘가 또 알아서 알아듣고 나서 이 4장에 대한 내용을 보완을 해줍니다. 이렇게 또 써주죠. 4장 부분. 이 부분이 좀 부실하다고 했는데 4장이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근데 그쵸? 지금 내용을 보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기능은 이미 완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잘 쓰냐 못 쓰냐의 문제지 얘는 되게 쓰는 거에 따라서 고퀄리티도 뽑아낼 수 있고 뭐 조금 부실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4장 해가지고 아까보다 훨씬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잘 알려주네요.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 그래서 1번 뭐 침실 환경 개선. 어, 그 다음에 침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뭐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음도 당연히 최소화가 돼야 되겠고 예, 조명도 조절을 해야겠죠. 2번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유지. 어, 근데 AI가 말해주는 게 지극히 일반 상식적인 내용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세요. 일단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워 넣어 보면은 이렇게 4장, 5장 다 되죠. 근데 제가 아까 이런 걸로 책이 완성이 되면은 책이 딱딱해지고 죽어 있는 내용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추가했죠. 내가 불면증 환자였는데 평소에 일을 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을 자주 놓치고 운전을 할 때도 계속 불안한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졌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또 개인적인 챕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도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5장이니까 6장 해주죠. 6장 나의 회복 여정 불면증에서 자신감까지 해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태조님께서 이제 맨발 걷기가 좋았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추가해줘 보죠. 7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맨발 걷기도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맨발 걷기를 통해서 자기 어떤 좋은 경험을 알려주려나 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네, 결론 어디 있죠? 결론. 결론 여기 있네요. 결론. 네, 결론 하면은 자 벌써 10페이지 분량의 이런 수면과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의 상호관계에 대한 전자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해줄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점정으로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삽입 버튼을 누르시고요. 아래에 워터마크라고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클릭해 주세요. 네, 워터마크를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에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뜨는데 텍스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AI로 인생이막 이거 넣어보죠. 넣어가지고 글씨 크기 같은 거나 폰트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한 36 정도 뭐 난 더 키울 거야 뭐 96.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워터마크의 색깔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너무 색깔이 진하면은 안 예쁘니까 네, 회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고요. 이 투명도도 얘를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지금 이렇게 지금 너무 얘가 눈에 거슬린다. 본문 내용에 거슬린다. 그럼 한 50% 주면은 이렇게 옅어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료를 누르시면은 워터마크까지. 이 워터마크는 다른 사람들이 제 책을 복제하거나 뭐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하는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넣으면은 모든 페이지에 다 자동으로 들어가집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네, 전자책이 2시간도 아니죠. 한 1시간 반 만에 하나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PPT로 한 번 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워터마크 적용 방법입니다. 이 삽입을 눌러가지고요. 이 워터마크를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워터마크를 클릭하면은 이 오른쪽에 이미지 텍스트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어떤 그 저자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름 또는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투명도나 글씨 크기나 뭐 색깔, 글씨 폰트 이런 거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오늘 하는 라이브로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전자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2주차, 2주차 과제는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수요일 전까지 자신만의 전자책을 만드셔가지고 카페에 링크를 올려주세요. 이 전자책을 만드셔야 나중에 웹사이트에다가 챗봇을 통해서 전자책을 주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어, 나중에 하기로 한 일 치고 나중에 진짜 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 마음 먹으면 한 1시간 반이면 합니다. 네. 그리고 얘가 또 이제 대충 말해도 너무 잘 내용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 전자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번 만들수록 계속 실력이 늘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보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회차는 이제 정기님, 다음 회차는 우리 정기님이 강의할 건데요. 여러분만의 챗봇을 만들 겁니다. 네, 챗봇 만드는 걸로 끝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만들었던 웹사이트, 여러분들의 웹사이트에다가 챗봇을 올리고 그 챗봇을 통해서 이번 주에 만든 전자책을 배포하는 거를 해볼게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과정을 다 연결시킬 거라고. 그리고 그게 메리트여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 주차마다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강의는 강사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여러분들께 됩니다. 신화성님, 챗GPT에서 고퀄리티로 자료를 뽑을 수 있는 질문 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시 틀 같은 거요. 아,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질문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AI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말을 걸어봐요. 어, 혹시 화성님께서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세요? 그거를 알면은 뭔가 제 상황의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책도 그렇고, 전자책은요, 전자책은 오늘 지금 제가 했던 과정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주제 던져주고, 어, 지금 제가 먼저, 이거 좀 날라갔는데, 일단 주제를 던져주는 거죠. 자,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요, 음,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A라는 데이터를 주면은 그 A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살을 붙이는 걸 잘하는 거거든요.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하면은 전혀 엉뚱한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성님께서 혹시 기존에 썼던 이력서가 있으세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가 있으세요? 뭐 그게 그러니까 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주면서 야, 내가 이번에 회사에 취업하려 그래. 어, 내가 취업하려는 회사는 이런 사람을 좋게 보더라. 이러면서 그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근면성실하고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회사에 어쨌든 그런 바라는 인재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A라는 데 이력서를 넣을 거야. 근데 A 회사는
이런 사람을 좋게 봐. 그래서 자, 내가 기존에 썼던 이력서를 줄게. 그 이력서에는 내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대학을 어떻게 갔고, 무슨 자격증이 있고, 뭐를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취향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그런 것들은 AI가 못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야, 내가 이제 A 회사에 쓸 거야. 최대한 A 회사의 인지상에 맞게 A 회사가 좋아할 만한 이력서를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 음, 어떤 예시를 들어야 될까? 뭐 예를 들어 제가 작가라고 해보죠. 내가 작가라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가인데 얘는 자기소개를 엄청 잘 쓰는 사람이에요. 뭐 자기소개서의 신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저는 반대로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떤 용도로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그 용도와 일단 그리고 너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려줘. 이게 궁금할 거잖아요. 그걸 알아야 그거에 맞춰가지고 써줄 테니까. 은수님, 컬러 테라피스트 곽은수에 대해 A4 한 장 분량으로 소개해줘. 예시 들어주세요. 아, 그쵸. 이렇게 은수님처럼 어떤 뭐 내가 컬러 테라피스트다. 이런 쪽으로 좋아한다. 이런 거. 근데 지금 이건 전자책 GPT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책 작성에 맞춰가지고 커스텀이 된 AI라서 얘는 전자책 작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지 자기소개서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는 아니에요. 신화성님. 아, 질문하는 것도 순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아니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씬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돌려깎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깎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A를 던지면은 얘가 답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답에 대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향을 정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전자책 만든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이게 지금 날아가서 계속 아쉬운데 오늘 제가 수면, 정신건강, 스트레스의 상호관계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얘가 목차를 쫙 해줬어요. 근데 그 목차를 저희가 그대로 썼나요? 그대로 안 쓰고 중간에 태수님과 은수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목차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게 돌려깎기예요. 그 다음 그 수정한 목차에다가 어떻게 했죠? 살을 붙였죠. 이 목차에 대해서 어, 내용을 덧붙여줘. 자기소개서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자기소개서도 뭐 한번 이게 전님 전자책 GPT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예시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냥 뭐 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소개서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싶어. 나는 음, 컴퓨터를 좋아하고 어, 내향적인 편이며 뭐가 있을까요? 뭐, 뭐 회계, 전산 회계 자격증이 있어. 그리고 음, 상도 또 많이 받았어. 그래 좋아요. 네, 상도 많이 받았어. 안 써. 그리고 뭐 학교에서는 개근상을 빼놓은 적이 없어. 네. 그런데 A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A 회사는 근면성실한 인재상을 좋아해.
A 회사 좋아하고 또 뭐 A 회사에 뭐 어떤 뭐 조건을 같은 걸 넣어 볼게요. 뭐 20대 남성을 어, 모집한다고 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A 회사에 바라는 인재상에 맞게 자기소개서의 목차를 작성해줘 라고 먼저 해보죠. 일단 목차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될까 싶은데 되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제가 컴퓨터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런 컴퓨터에 대한 열정 이런 걸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자격증과 수상 경력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죠. 그리고 성실성과 근면함의 증거를 어필하려고 합니다. 20대 남성으로서의 강점, 네,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의 목차를 만들어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GPT 화면, 아이고, 제가 PPT를 띄워놨었구나. 아이고, 죄송해요. 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싶어. 나는 컴퓨터를 좋아하고 내향적인 편이며 전산회계 자격증이 있어.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았어. 학교에서는 개근상을 빼놓은 적이 없어. 그런데 A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 A 회사는 근면성실한 인재상을 좋아하고 20대 남성을 모집한다고 해. A 회사에 바라는 인재상에 맞게 자기소개서의 목차를 작성해 줘. 라고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A 회사에 적합한 자기소개서 목차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력과 특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짜보았습니다. 다음은 그 목차입니다 하면서 목차를 만들어줬네요. 자, 그러면은 이 목차에 맞게 좀 살을 붙여야겠죠? 잘했어. 그러면 이 목차에 맞게 내용도 너가 알아서 작성해줘 라고 해볼게요. 근데 저는 조금 자기소개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 얘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나에 대해서 작성을 한다? 조금 소설을 작성할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면접 같은 거 볼 때 약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기본 데이터를 주라고 한 거예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20대 남성입니다. 뭐 이것까지는 사실이죠. 항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즐겨왔으며 뭐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꾸준히 개근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도 뭐 문제되진 않겠네요. 근면성실한 인재상을 추구하는 A 회사에 지원하게 된 것은 제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A 회사에서의 직무에 헌신함으로써 회사에 발전하고 기여하고 제 개인적인 성장도 이루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문제 없겠네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음, 얘가, 자, 이런 거 해볼게요. 제가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기술에 대한 높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근데 컴퓨터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까지 다양한 분야를 독학하며 이 과정에서 저만의 프로젝트를 여러 번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얘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고 치죠. 회사에 갔는데, 자네 그러면은 무슨 프로그래밍을 해봤는가? 물어보면은 조금 난처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이 어떤 포인트냐면 얘가 없는 사실을 근거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은 나의 기본적인 기초 정보를 잘 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토대로 어떤 어, 예쁜 양식을 만들어 줍니다. 혹시 화성님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내용을 적고
내가 들어가려는 회사에 대해서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에 목차를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차를 작성을 한 걸 보고 이 목차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서 목차를 또 바꾸세요. 야, 목차 마음에 안 들어. 목차 다시 좀 뽑아줘. 또는 뭐 아니면은 이 목차, 이 5번 목차 내용만 좀 다른 걸로 바꿔줘. 이렇게 돌려깎기를 하시고요. 네, 목차를 잡았다. 그러면은 그 목차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용 같은 거는 또 점검을 해야겠죠. 얘가 어떤 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네, 체크를 해보고 예를 들어 2번이 조금 거짓말이다. 이거 지금 바로 해보죠. 2번, 2번 부분 말이야. 나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긴 한데 내가 직접 프로그래밍 독학한 적은 없어. 이 부분을 빼고 다른 내용으로 채워줘 라고 해보죠. 이렇게 하면요. 또 내용에 대한 돌려깎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결국 한 번에 좋은 답을 얻어내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답이 아닙니다. 그 답을 최대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나의 어떤 그 성향과 나의 색깔에 맞게 계속 돌려깎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너가 알아서 해. 그리고 완벽한 답을 원하는데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잖아요. 대충 지시하면은 이 결과도 대충 돌아오거든요. 혹시 이제 회사에서 부하한테 뭐 지시해 보면은 대충 지시하면은 네, 대충 결과가 돌아오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구체적이고 잘 예, 내, 내 목적과 어떤 기한, 어, 나의 어떤 내가 너한테 이 일을 시키는 취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줄수록 얘는 구체적으로 답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줬네요. 컴퓨터와의 첫 만남 및 관심 분야. 어릴 때부터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이죠. 그리고 처음 컴퓨터를 접한 순간부터 컴퓨터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게임을 네, 직접 독학한 경험은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제가 없다고 하니까 컴퓨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데 큰 흥미를 가지고 있고 네, 수집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입맛에 맞게 돌려깎기를 해주세요. 네, 태수님, 전자책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나요? 예, 그럼요. 이미지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미지 당연히 넣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장점이 종이책과 다르게 뭐 다른 URL을 활용한다든가 동영상까지도 넣을 수 있죠. 예, 그런 게 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좀 Q&A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일단 공유는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울프서니님께서 또 GP 테이블에 어떤 웹사이트를 추천해 주셨네요. 자소서 쓰기 프롬프트,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들 같은 거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도 되게 좋거든요. 요 지피터스라는 곳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국내에서의 AI 전문가들은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여기 회원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큰 AI 커뮤니티예요. 네. 여기에서 뭐 AI로 글쓰기, 책쓰기 이런 부분을 보면요. 어, 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글을 다 볼 수 있어요.
예, 요거 여기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이트 주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이트 주소는요, 여기입니다. 골프써니님, 오늘 알려주신 링크 사용 방법은 로그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링크, 알려주신 링크가, 뭐, 어떤 거죠? 미리 캔버스도 있었고, 구글 닥스도 있었고, 뭐, 지피터스도 있었는데, 독서 쓰기, 여기 구글 닥스 검색하시고요. 여기서, 예, 여기 로그인 하시면은 자동으로 구글로 로그인 됩니다. 저 구글로 로그인 지금 된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 이 구글 닥스 자체가 구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있으면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 에이전트 호스트 이거는요, URL만 있으면 돼요. 이 URL만 있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로그인 필요 없어요. 네, 거기 사이트 그냥 그대로 들어가셔가지고 쓰면 됩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제가 외부에서 들어온 모드인데요, 이거. 외부에서 들어온 건데 그냥 URL 들어오시면 돼요. URL 치고 들어오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URL 자체가 대외 비사항인 겁니다. 네. 또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어, 네. 한 5분 정도 있다가 종료를 할까요? 자동 저장 되나요? 아니요, 자동 저장 안 됩니다. 이거 중간중간 한글에다가 저장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세요. 저건 자동 저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처럼 에러 나면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가 남기는 하는데 에러가 한번 나면은 그 로그 자체가 초기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실제로 강의 중간에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날아가게 되면은 기존의 거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그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야, 기존에 너가 여기까지 썼는데 이어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이어서 작성해 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존 내용을 가지고 유추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거는 아니고 기존 내용을 토대로 그 다음 내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AI가 재밌죠? 네. 뭐 사실 어 AI라는 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뭐 이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능처럼 될 수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음, 전자책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렇게 확실히 개인적인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어, 뭐 나중에 이제 이미지나 영상 이런 쪽으로는, 어, AI가 확실히 기술의 발전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전자책 본문 템플릿. 어, 전자책 같은 경우는 본문 템플릿 한번 찾아보죠. 사실 저거는
음, 왠지 미리 캠퍼스나 캔바에 있을 것 같은데.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전자책이라는 게 너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한 사이트를 찾았는데요. 크크라는 곳입니다. 이 북크크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색을 북크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북크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책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전자책 같은 게 지금 여기서 안에서만 뭐 7천 개가 넘게 지금 발행이 됐다고 해요. 책 만들기. 그래서 뭐 새 전자책 해보죠. 표제, 부제, 저자, 카테고리, 성인 도서, 여부 해가지고 원고 등록하면은 근데 이거 왠지 이거 무료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네, 네. 이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지까지는 확인이 필요하네요. 5분 만에 쉽게 전자책 만들기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전자책 본문 템플릿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에 대한 템플릿은 제가 기존에 어떤 알고 있는 거가 없어서 네, 보통 일반적으로 어, 그쵸, 좀 정해진 틀을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통 PDF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니까 사실 전자책이라는 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책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산업인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전자책도 이렇게 이런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제 워드로 작성한 거를 이렇게 잘 보기 좋게 정리해가지고 어떤 양식의 따로 규격화된 양식이 어, 죄송합니다. 네, 규격화된 양식을 지켜가지고 전자책을 발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자책의 판매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뭐 예를 들면 유튜브면 유튜브, 뭐 블로거면 블로거 이런 식으로 자기 팬들이 많이 사요.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서 판매가 일어나고 그 저자가 개인적으로 발송해주는 형태로 많이 판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 양식이 이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판매까지 이루어지는데. 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용도 한 50%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전자책의 비중의 50%, 나머지 50%는 브랜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음, 뭐 어떤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 작가가 유튜브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독자가 한 뭐 5만 명, 10만 명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자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독자 5만 명 중에 뭐 한 1%만 돼도 500명이죠. 500명 정도는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내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충성심 높은 팬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책의 판매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자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세 내용을 보지 않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딩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10시에 마칠까요? 오늘은? 네. 지금 20분 계신데 혹시 열심히 지금 전자책을 만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카페에 한번 올려주세요. 카페에 올려주시면은 미리 캔버스 오늘 구독했는데 오늘 취소하는 건가요? 한 달 되기 전에 취소하나요? 오늘 취소하면 됩니다. 그거 오늘 취소해도 한 달 동안은 유지가 돼요. 구글 독스에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링크 제공하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구글 독스가 아니라 뭐 내가 PPT라든가 PDF라든가 한글이라든가 거기다가 작성하면은 그거를 한번 올려주세요. 아, 은수님 숙제 올리셨어요? 아,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사실 은수님 거 사이트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줌으로 CS 하면서 네, 너무 잘하신 걸 봐가지고 네, 굉장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3분의 2 작업이 남았군요. 네, 이게 그거 만약에 다 완성하시면은 실력이 엄청 많이 늘으실 거예요. 이게 웹사이트도 첫 번째 만드는 것보다 두 번째 만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만드는 게 훨씬 더 시간은 더 빨리 만드는데 디자인 완성도 자체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네. 웹사이트 AI New Life 한번 보죠. 네, 여기입니다. 카페 주소 한번 더 알려주세요. 카페는 여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네, 여기서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자책 했는데요. 이제 다음 회차에 이제 전자책이 있으면 바로 연동을 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전자책을 먼저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출발을 해보세요. 네, 그게 없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거를 한번 그걸 통해서 만들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